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순서로 과연 메타버스가 뭐냐? 메타버스에 대한 설명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들, 그리고 실제 메타버스가 이제 현재 팬데믹 환경에서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메타버스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 검색을 하시면, 그 다음에 책을 보시거나 아니면 그 영상을 보면은 상당히 많은 정보들을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책들도 상당히 많이 나와 있죠. 메타버스는 가상, 그리고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 그리고 우주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입니다. 이는 현실 세계에서의 그 사회, 그리고 경제, 문화, 개인의 활동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가상 환경에서 구현을 하고요. 여기에 참가한 사람들 혹은 참석자들이 아바타와 같은 가상의 자아를 통해서 활동하는 세계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은 이미 우리가 2000대 초반에 경험을 했었죠. 바로 싸이월드 서비스인데요. 현재는 더욱더 고도화된 네트워크 그리고 IT 기술을 접목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출시되고 있고 우리는 현재 지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네이버 제페토, 그 다음에 초반에는 게임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완전히 전환된 로블록스,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솔루션 등이 출시 또는 출시 예정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이제 여러 기업들 그리고 대학에서는 신입으로 들어오는 새내기를 위한 행사를 위해서 가상의 공간을 구축을 하고 진행하기도 하고요. 또 이 메타버스 서비스를 하기 위한 여러 회사들이 지금 서비스로 국내 런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우리 생활의 일부분이 되어 있고요. 자연스럽게 활용하고 있는 메타버스가 과연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기술 발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들 궁금해하고 있고요. 저희도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내용은 그 세계 미래 보고서의 책자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부분들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행위가 이미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구현된 기술들입니다. 이를 통틀어서 디지털 가상 세계를 메타버스라고도 말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2007년도에 상당히 오래전이죠. 미국의 기술연구단체인 미국 미래학 협회에서는 메타버스를 4개 요소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현실 세계에서의 가상 공간을 그래픽으로 구현할 수 있는 증강현실 기술. 두 번째는 현실의 정보를 가상세계에 투영하는 디지털 트윈. 그 다음에 개개인의 경험과 정보를 디지털 공간에 기록하는 라이프 로깅. 마지막으로 이 모든 요소를 통합한 가상세계입니다. 이 네 가지가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주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각각의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증강현실 기술입니다. 현재 지금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많은 투자, 그다음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실 세계를 가상의 이미지로 결합을 해서 많은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이고요. 최근에는 게임, 자동차, 광고, 산업계에 기술이 접목되고 있고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대중에게 좀 알려진 계기는 2010년도에 나이언텍의 포켓몬고라는 게임입니다.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그리고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현실 이미지에 가상의 이미지를 결합해서 게임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형태 게임인데요. 이런 증강현실은 그 현실 세계에 보다 풍부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팀 쿡은 그 실리콘 리퍼블릭과의 인터뷰에서 증강현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증강현실이야말로 사람이 고독하게 내버려두지 않는 기술이라고 생각한다. 증강현실은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스크린을 보면서 대화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요. 네, 이런 증강현실 기술이 그 현재 단절된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기술들은 더욱 발전하면서 산업적으로 활성화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메타버스와 디지털 트윈입니다. 디지털 트윈은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확산되기 이전부터 저희 실제 산업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분야입니다. 네, 실제 세계를 가상 공간에 모사하고 여기 현실의 정보가 그 실시간으로 가상 공간에 투영이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에서 구축된 실제 정보들은 그 현실의 상황을 확인하고 모니터링을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수집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까지 예측하고 이를 통해서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는 서비스들도 다수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라이프 로깅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저는 제가 했던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기 위해서 SNS를 많이 활용합니다. 이렇게 기록에 남기는 행위를 라이프 로깅이라고 하는데요. 라이프 로깅은 단순하게 제가 경험했던 것을 기록하는 거에 의미를 두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록했던 경험이 저 혼자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타인,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자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소통을 통해서 작성한 우리는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서 타인과 소통하면서 새로운 나를 만들고 싶다는 욕구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슈들이 소셜 미디어 형태가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메타로 사명받고 페이스북 사례를 보더라도 사용자 욕구는 더더욱 강해지고 있고, 이러한 욕구들이 비즈니스에 그리고 사업에 연계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워치와 같은 웨어러블 기기를 통한 개인의 운동량, 생체 신호를 기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생체 신호는 기록들은 저 혼자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경쟁을 하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라이프 로깅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메타버스와 가상현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요소, 이 세 가지 요소는 궁극적으로 가상현실을 현실과 동일하게 운영할 수 있게끔 연결해주기 위한 기본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플랫폼을 구성하게 되는데요. 현실의 경험을 좀 가상 세계에서 확장하고 강화해서 상상력과 창의력을 무한히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상현실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아, 그리고 갖고 있는 개성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표현하는 저를 대신한 아바타에 대한 욕구들도 강해지고 있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아바타를 생성하고요. 이 아바타를 저 대신에 가상의 컨퍼런스나 또는 회의, 아니면 출장이나 교육, 콘서트 등의 비대면 환경에서 참여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가상 공간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IT 기술들이 결합하고 있는데요. 가상현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헤드셋, 혹은 이제 시선 추적, 혹은 시선의 움직임을 확인하기 위한 아이 트래킹, 아바타의 움직임을 제가 움직이는 것과 동기화시키기 위한 각종 인식 기술들이 최근에 출시한 여러 가지 디바이스에서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한 메타버스의 네 가지 요소는 서로 이제 융합하고 결합해서 이제 상호 기술이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러한 메타버스를 구현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술과 이를 서비스를 하고 있는 마켓에 대해서 좀 저희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은 이제 메타버스를 구현하고 있는 기본 기술 레이어와 이에 대한 시장 매핑 자료입니다. 오른쪽은 레이어 부분이고요.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마켓 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상위에 있는 개념은 익스피리언스, 즉 경험입니다. 이 경험은 실제 우리가 참여하는 메타버스의 플랫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주로 게임이나 소셜미디어 혹은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서비스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서비스는 포트나이트나 메타 혹은 제페토 등이 현재 지금 출시가 돼서 서비스가 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플랫폼들이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디스커버리 영역입니다. 메타버스 환경에서는 사용자의 경험을 서로 공유를 하고 있고요. 각자 새로운 정보, 지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를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유튜브에서는 동영상을 스트리밍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서비스에서 사용자는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필요한 영상들을 찾고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서 가치가 창출이 된다는 거죠. 네, 유튜브 서비스를 보더라도 영상 서비스에 대해서는 전체 수입의 상당히 작은 미미한 부분일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발생된 사용자 참여, 그 다음에 반응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가치들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러한 메타버스에 대한 환경 구축입니다. 가상 환경을 디자인한다거나 가상 환경에 사용되고 있는 기본 자산들, 에셋이라고 하죠. 자산들을 만들어주거나 이에 대한 프로세스, 그 다음에 실제 서비스 유통 등의 여러 가지 환경들을 만들게 되죠. 네, 그래서 로블록스를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로블록스는 제 아들도 상당히 많이 좋아합니다. 네.
게임으로 맨 처음 시작이 서비스가 됐었는데요. 지금은 사용자가 직접 게임을 개발할 수 있는 공간에서 자기만의 게임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 게임에 여러 그 사용자를 참여시켜서 게임을 그 좀 더 생태계를 좀 더 풍부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구축이 바로 환경 구축의 한 개의 사례라 볼 수가 있죠. 네, 네 번째는 공간 컴퓨팅입니다. 공간 컴퓨터는 그 사물을 3차원으로 좀 가져오고요. 실제 세상과 결합해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지칭합니다. 뭐 이를 위해서 뭐 3D 엔진, 개발 엔진이 개발 프로그램이 되겠죠. 그다음에 제스처 인식 기술이라든가 공간 매핑 또는 인공지능 등의 서비스들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탈중앙화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많은 논란이 진행이 되고 있었고 지금도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네, 블록체인 기반인데요.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혹은 NFT 등의 기술들이 있고요. 이제 텔레그램처럼 완전히 개인화된 소셜미디어 등으로 이제 사회에 좀 논란이 있었던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가상현실에서의 규칙과 규범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도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휴먼 인터페이스는 메타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드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장치에서부터 AR, VR 디바이스, 그리고 이 디바이스에 구성되고 있는 인식 센서, 여러 가지 기술들, 스마트 글라스와 같은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서비스는 인프라를 기반으로 구축이 됩니다. 반도체라든가 클라우드 서비스, 5G 네트워크와 같은 이제 서비스 인프라를 통해서 가상현실에 저희는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보시는 이러한 그 메타버스 구성에 대한 레이어에 대해서 이제 많은 시장들이 현재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고민하신 부분들은 각각의 단계에 대해서 하나 혹은 두 가지가 결합돼서 서비스를 고려하시고 있거나 혹은 활용할 계획으로 저도 지금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저는 여기서 휴먼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를 중심으로 해서 메타버스 플랫폼에 접근할 수 있는 휴먼 인터페이스가 어떤 게 있는지, 홀로렌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메타버스 서비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이 접근 방식에 대한 연구나 상용화는 이제 꽤 이전부터 진행이 됐었고요. 많은 디바이스들이 발표되고 출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실제 상용화되어 있는 디바이스들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2023년도에 출시 예정인 삼성, 그리고 이제 애플의 AR 글래스 등이 이런 인터페이스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볼 수가 있죠. 이런 이제 스마트 디바이스는 결국은 AR, VR 또는 MR, 혼합현실에 대한 기술을 구현한 것입니다. 다만 이런 기술들이 그 사용자가 얼마나 편안하게 경험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이런 사용자 경험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관점에서 여러 가지 기술을 선보이고 상용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시 예정이기도 하고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그 가상현실을 구현하는 기술에 대해서 이제 차이점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혼동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간단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상용화된 기술은 바로 VR, 가상현실 기술입니다. VR은 그 사용자가 헤드셋을 착용을 하고요. 완벽한 디지털 환경에 접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완전한 디지털 공간에 접속을 하고요. 가상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험들을 이제 체험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지구에 있지만 VR 헤드셋을 통해서 화성의 거주지로 이동을 하고요. 실제 현실에 경험할 수 있는 없는 그런 일들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VR 기술의 특성상 인체가 느끼는 감각과 완벽하게 동기화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때문에 멀미나 거부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것도 일종의 한계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햅틱 기술 혹은 트레드밀과 같이 이제 외부 하드웨어를 활용할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네, 또 다른 기술은 AR 기술입니다. 증강현실, 앞서 말씀드렸던 증강현실 기술이라고도 불리는데요. AR은 현실 공간에 가상의 컨텐츠를 결합하고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서비스를 위해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요. 구현되는 기술들은 그 디바이스에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실제 환경을 디바이스에 있는 화면, 디스플레이에다가 투영시킵니다.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에 가상의 객체를 결합해서 서비스를 하게 되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 현재 지금 있는 이 실내 공간에 제가 가구를 하나 구매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매하기 전에 이 가구를 배치했었을 때 어떤 느낌이 나는지 한번 보고 싶죠. 뭐 이를 위해서 이제 가상의 그 객체를 실내를 비추고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이제 서로 오버랩을 해보고요. 카메라를 봤었을 때 가구가 배치가 되면 어떤 느낌이 되는지 그 이를 사전에 볼 수 있는 이제 기술입니다. AR 기술은 그 별도의 디바이스가 필요하지 않고요. 뭐 저희가 지금 많이 쓰고 있는 뭐 개인 디바이스, 휴대폰이라든가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 있어서 좀 더 편안하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뭐 2D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이제 2D 형태의 이미지로 구축이 되기 때문에요. 좀 보는데 한계가 있고요. 화면도 작고 뭐 양손을 써야 된다라고 하면 작업에 어려움이 있기도 하죠. 네, 마지막으로는 믹스 리얼리티, MR입니다. 혼합현실이라고도 하는데요. 혼합현실은 왼쪽에 있는 현실 공간과 오른쪽에 있는 가상, 그 디지털 공간을 하나로 결합한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현실 공간을 보면서 현실 공간에서 이 현실 공간에 가상의 컨텐츠를 3차원으로 구현을 하고요. 이를 인터랙티브하게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VR의 어려움, 그 다음에 AR 한계를 넘어선 기술로 믹스 리얼리티, 혼합현실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국내 많은 기업에서 이를 구현하기 위한 하드웨어를 또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하드웨어 기반에서의 여러 가지 서비스들도 지속적으로 그 퍼블리싱 되고 있죠.